내일이 이제 딱 운명의 날입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글쎄 뭐 이제 대개 네. 그 투표가 치러지기 전에 한 열흘 전쯤에 했던 여론조사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만약에 그게 이번에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 좀 어렵죠. 왜냐면 쉽지 이제, 않다. 그게 뭐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것보다는 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음.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게 옳을 것 같으니까 대개 보면 저희가 이제 7에서 한 10% 이상까지 이렇게 좀 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그대로 간다면 저희가 뭐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몇 가지 변수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시민 씨가 유시민의 망언이 있었죠. 정말 망언이죠. 그렇죠. 입에 보면, 담을 수도 없는. 뭐 입만 열면 평등, 정의, 그렇죠. 양성 평등 이런 거 떠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떠드는 사람들이 학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급인지 계층인지 모르지만 학력과 계층과 성별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그 얘기는 유시민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너는 공순이가 무슨 대학생하고 결혼해서 말이야 너 그러니까요. 출세했으니까 뭐 제정신이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냥 출세했다 뭐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인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유시민 씨 본인을 보면은 네네.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대학 다닐 때는 그 멀쩡한 사람을 그 경찰 프락치라고 기억나죠. 서울대 그 프락치 폭행 치사 사건 거기에 배우로 구속이 됐던 전력이 그렇죠. 있는 사람이고 네네. 그다음에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무슨 계몽군주다. 그것도 기억나네요. 네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역사에 남을 어록이 이분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네네. 하나는 이제 그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정경심, 네. 동양대에서 자기 자녀의 표창장 위조한 그 컴퓨터 기록을 그걸 삭제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증거인멸했더니 그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증거 보존이라는 네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역사에 남을. 그런 헛소리를 그렇죠. 늘어놨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있어요. 보면 또 있습니까? 이제 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네. 그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자기를 자기의 어떤 계좌를 까봤다.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까면서 자기 개인 계좌도 깠다. 그랬었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또 해서 그 허위사실 결과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천만 원을 꽤 세게 나왔네요. 세게 나왔죠. 네네. 그래서 3천만 원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네네. 물어봤더니 그 한 대표 그러시더라고요. 대법원 상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2심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상고도 안 했군요. 안 했습니다. 뭐 가봤자 뻔하니까. 그렇죠. 2심에서 그래서 그 돈을 물어냈던 네네. 이런 화려한 전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조국 씨와 마찬가지로 이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의 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도 그랬잖아요. 뭐 일반 학생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야 용이 되려고 자꾸 그러냐 왜? 가재 붕어도 그냥 살만하다.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로 가붕개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자기 자식은 표창장까지 위조해서 의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용을 만들려고 용 트림을 쓴 분이고. 이 좌파들의 위선이 정말.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뭐 자기들은 그 강남의 그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보도도 있고 보면 이 정말 이 진보라는 사람들의 그 위선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아까 전에 귀빈님이 그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 대표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내란과 엮여 있는 친윤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물어봤어요. 일부에서 그런 걱정이 있다. 이재명이 한동훈 대표한테 되면은 직접 물어봤어요. 네네네. 한동훈 대표 하는 얘기가. 네네. 이제 우리 그 나이 우리가 좀 선배들이니까 선배님들 아니 제가요 이미 다 털려봤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털려봤고 털리게 다 털려봤다. 그리고 네네.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은 얼마나 말도 아닌 걸로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죠. 뭐 게시판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 안 뒤져봤겠습니까? 다 털어도 저
하나도 나올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여쭤보셨군요. 아, 그럼요. 아 이재명이 되면 혹시 이거 막 또 이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허. 이제 이런 우리 아까 귀빈님처럼 네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 이거 한동훈 대표 저 이재명이 가만 안 놔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허. 아니 뭐 털 게 있어요, 털 있죠. 그러니까 기본으로요. 가장 저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건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이제 어허. 어쨌든 당원이기 때문에 네네. 당협위원장이니까 선거운동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데 저 사람들의 외치는 것은 그거예요. 그 내란 종식 이재명 뭐 아 이렇게 내란 조시 이재명. 계속 내란 얘기합니다. 어허. 근데 내란 뭐 내란인지 뭔지 그거야 판결이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1등 공신은 한동훈이죠. 그렇습니다. 음. 18명이 갖고 저는 그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18명은 아니죠. 자, 정확히는 한동훈 대표님하고 저까지 포함하면 그 배지 없는 사람은 2사람. 그다음에 나머지 18명. 그래서 네네. 20명이 갔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그 표결에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계속 언론에다 이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죠. 이 계엄이 실패하도록 한 1등 공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아하.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건 네네.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전망을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똥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네? 이보다도 똥볼을 많이 찰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지난번 대선 토론 나왔을 때보다 더 후져졌어 사람이. 그죠? 말하는 거 보면 더 후져졌어. 약간 좀 어디가 좀 약간 그건지 준비가 안 됐는지 좀 후져졌더라고요, 확실히. 그 왜 그러냐면요. 제가 네네. 보면 그때는 긴장을 했던 거예요. 아, 긴장을 했고. 네, 그때는 경쟁자도 있고 이낙연도 있고 어허허.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네네. 나름대로 긴장을 빡 하고 간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어허. 자기 세상이거든요. 아, 이미 대통령 됐다 생각하고. 그리고 네네. 보면은 그 90%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후보가 그렇죠.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에 뵈는 게 뭐 있습니까? 야, 그러면 전부 다 고개 빡 숙이고 패야 이럴 판인데. 석 대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네. 지금. 네. 간단히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좀 준비도 하고 네네. 공부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허. 완전히 야 니들이 뭐 더구나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 나왔으면 네네. 바짝 쫄아갖고 그러니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제가 이건 뭐 제 추정입니다만 네네.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 다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아. 아유 저거 뭐 그렇죠. 내란에 예를 대해서 들어, 뭐처럼. 그렇죠. 네.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유 저 자통당 뭐, 아하. 뭐 이런 생각할 것이고 그렇죠. 그게 다 느껴집니다. 네, 그 이재명이 느껴지잖아요. 지금. 말하는 네. 태도나 이런 것들 보면 어허. 느껴지잖아요. 네네. 저렇게 유시민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지 음흠. 우습게 보고 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준석에 대해서는 또 그러겠죠. 아유 저 구상유치. 아하. 그렇죠. 저 비린내 난다 이거. 아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 아무도 준비도 안 하고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분통 터지는 게 아하. 야, 저 자리에 한동훈이가 있었으면 저 아. 이재명은 거의 지금 탈탈탈 털려서 정말 지금 저 뼈나 제대로 추렸을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이 지지율도 드는데. 보면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나왔으면은 이준석 지지율도 그렇게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중도층도 당연히. 한동훈 쪽으로 많이 몰렸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이재명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나오는 경우가 또 많지도 않았어가지고 그렇죠.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 해볼 만한 좀 싸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김문수 후보로 되다 보니까 사실 중도층은 아예 그냥 저희는 포기 상태죠. 아 너무 아쉬운 게 네네. 야, 진짜 지금 내일 투표잖아요. 그렇죠. 지금쯤이면 우리가 얼마나 기세 등등하게 음흠.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 본질을 다 폭로당해서 그렇죠. 지금쯤이면 아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너덜너덜해져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 이준석 후보는 어따 명함 한 번은 아하. 내밀지는 못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판을 리드해 가고 있었을 텐데 야 진짜 아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친윤들이 진짜 너무 밉죠. 윤석열 대통령 진짜. 정말 미치겠습니다. 와. 그때 표현으로 정말 미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네. 예?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쨌든 비상계엄 불법인데 음. 비상계엄 불법으로 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정권 재창출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은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 비슷한 사례인데 똑같지는 네네. 않다 하더라도 드골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샤를 드골. 네, 드골 대통령이 막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는데 나 그러면 난 물러나겠다라고 이제 그 국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나온 대통령이 뽕피드 대통령이에요. 아, 홈피드 센터. 같은 당이란 말이에요. 같은 어허. 당. 네네.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했지만 그래도 같은 당의 뽕피드 대통령을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완전히 망쳐버렸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야 그래도 다음 대통령은 저 똘똘한 미래가 보이는 저 사람을 뽑아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